여름. 숲에선 전설같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들로 넘쳐납니다. 때까치 둥지에도 식구가 늘었습니다. 어미의 신호에 즉각 반응하는 어린 새끼들. 이 조그만 잎들을 채워주기 위해 호랑짓박이 어미는 하루에도 수십 킬로미터를 오가며 사냥을 하죠. 숲의 가장자리, 수색과 사냥에 능한 개미가 있습니다. 주로 높은 산지에 사는 분개미. 강력한 턱과 개미산으로 무장한 이들은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인근의 곤충들에게 분개미의 굴은 죽음의 블랙홀이죠. 분개미 여왕은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보통 여왕개미들은 일개미가 태어나면 노동을 하지 않지만 분개미 여왕은 다릅니다. 왕국의 규모가 꽤 커질 때까지도 일개미들과 함께 새끼들을 돌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는 여왕개미 혼자서도 왕국을 꾸릴 만큼 강력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탈자들입니다. 둥지 근처 100m 반경을 수색해 먹잇감을 찾아내죠. 원정을 나온 분개미가 곰개미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사무라이 개미가 빼앗은 바로 그 곰개미 둥지입니다. 사무라이 개미 여왕은 곰개미들의 보살핌 속에 안정적으로 기생에 성공했습니다. 둥지엔 전 여왕이 남긴 곰개미 고치들이 남아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곰개미의 왕국을 확인한 분개미. 전투 페로몬을 퍼뜨려 일대의 동료들을 모읍니다. 곰개미 굴까지 넘보는 분개미들. 곰개미들도 입구를 막아 집단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분개미, 더 강력한 페로몬을 뿌려 더 많은 개미를 불러 모읍니다. 곰개미들도 사력을 다해 더 두터운 장벽을 만듭니다. 분개미들이 곰개미를 하나씩 끌어내면서 장벽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전투는 더욱 치열해지고 1차 방어선이 무너지자 분개미는 결정적 일격을 위해 대규모 전투 개미들을 투입합니다. 침투와 약탈에 능한 개미답게 순식간에 진격하죠. 방어막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전면전입니다. 곰개미들은 혼란 속에서도 사무라이 개미 여왕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전세가 위태로워지자 곰개미들은 고치를 물고 대탈출을 감행합니다. 유전자를 보존해 왕국의 미래를 지킬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약탈자들은 길목에서 그들을 노립니다.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그 순간에도 둥지 내부에선 약탈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둥지 깊숙한 방에는 침략자들이 찾아내지 못한 고치들이 있습니다. 사무라이 개미 여왕 또한 살아남았죠. 약탈자들은 몸체만한 전리품을 들고 자신들의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집까지는 100여 미터. 그들 체감 거리로는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멀고 힘든 길입니다. 한 번의 전투로 많은 고치를 얻었습니다. 분개미는 약탈한 고치를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곰개미로 길러냅니다. 고치 상태에서 납치돼 왔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을 분개미 왕국의 이방인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분개미들은 이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산란에서 일개미로 키우기까지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단 며칠 만에 일개미를 얻었으니 이보다 경제적일 수 없습니다. 분개미는 그렇게 세력을 키워갑니다. 사무라이 개미 여왕이 곰개미의 둥지에 기생한 지 2달. 왕국엔 새 여왕의 애벌레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 왕국에 곰개미 여왕의 흔적은 없습니다. 사무라이 개미 여왕이 낳고 곰개미가 기른 첫 일개미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껍질을 벗는데 6시간, 몸을 닦아주는데 서너 시간. 왕국의 식구들이 힘을 모아 탄생시킨 첫 사무라이 일개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운을 얻는 개미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무라이 개미들은 태어나는 과정 중에 방치되거나 곰개미들에게 공격받아 죽습니다. 그들이 태어나는 순간 냄새도 모습도 곰개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왕 또한 그 사실을 알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왕국의 대다수는 곰개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무라이 개미 여왕에게선 오직 사무라이 개미만 태어납니다. 어느 순간 종의 비율은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왕국의 사무라이 개미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깥 활동도 거의 하지 않고 왕국 내부에서만 머무릅니다. 왕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은 곰개미들이 합니다. 개미굴을 확장하고 사무라이 개미의 애벌레를 돌보고 먹이기 위해 사냥을 하죠. 풀숲이 소란스럽습니다. 곰개미들이 집단으로 사냥 중입니다. 사냥감은 사슴풍뎅이. 개미산을 쏘며 끈질기게 공격하는 곰개미들. 개미산은 곤충의 신경 조직을 파괴합니다. 곰개미는 몸집은 작은 편이지만 공격성이 강하고 빨라 사냥 성공률이 높습니다. 개미산 공격에 사슴풍뎅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곰개미가 분해할 수 없는 먹잇감이죠. 곰개미는 질긴 먹이도 곧잘 분해합니다. 갈고리 형태의 톱니 모양의 날이 달린 턱이 있기 때문이죠. 사무라이 개미들은 난 모양의 턱 때문에 먹잇감도 분해할 수 없습니다. 곰개미는 분해한 약물을 액체 상태로 위에 저장합니다. 사무라이 개미는 먹는 것조차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곰개미가 영양분을 농축해주면 받아 먹을 뿐이죠. 난 모양으로 생긴 사무라이 개미의 턱은 싸울 때 이외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라이 개미가 많아질수록 왕국엔 더 많은 곰개미가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는 개미 한 마리. 사무라이 개미의 약탈 본능이 깨어납니다. 나이와 경험이 많은 일개미가 정찰에 나섰습니다. 사무라이 개미는 숨겨진 곰개미 둥지를 찾고 있습니다. 숲 여기저기를 꼼꼼히 수색하죠.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서 이 소식을 동료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만 곰개미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때 뾰족한 턱은 큰 힘을 발휘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곰개미 굴 입구까지 확인하며 사무라이 개미는 페로몬을 뿌려 냄새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곰개미 굴 입구까지 연결된 길이죠.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찰병의 소식이 굴 깊숙이 전달되고 잠시 뒤 사무라이 개미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곰개미는 해독이 불가능한 그들끼리만 아는 페로몬을 뿌렸습니다. 오직 사무라이 개미들만 출정을 시작합니다. 수천 마리의 개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길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일본 왕개미들이 막아섰습니다. 왕개미의 습격에 몇 마리의 사무라이 개미가 희생되지만 그들의 본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무라이 개미들의 이동은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들은 정찰병이 남겨놓은 페로몬 길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수천 마리에 이르는 원정대. 멀게는 100여 미터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선발대가 페로몬 길을 따라 방향을 잡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망설임도 없이 곰개미 굴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무차별 약탈이 시작됐습니다. 지원군도 속속 도착합니다. 곰개미들 필사적으로 막아보지만 빠르고 잔혹한 이 약탈자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들이 노리는 건 곰개미의 고치와 애벌레. 자신들이 왕국에서 노예로 부릴 일꾼들입니다. 약탈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종결됩니다. 공들여 만든 곰개미 둥지는 순식간에 폐허가 됐습니다. 이런 약탈과 질병 등으로 신여왕개미가 대규모 왕국 건설에 성공하는 경우는 0.2%에 불과합니다. 약탈자들은 서둘러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고치를 물고 이동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100여 미터를 전력 질주로 달려야 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왕개미가 문제입니다. 길목을 가로막는 왕개미들. 사무라이 개미가 들고 있는 고치는 이들에겐 먹잇감입니다. 왕개미는 강력한 턱으로 사무라이 개미를 공격합니다. 사무라이 개미도 맞서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렇게 또 몇 마리의 사무라이 개미가 희생됐습니다. 이번엔 왕개미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살아남은 전사들은 왕국으로 귀환합니다. 납치해온 고치들은 왕국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새 식구로 자라나게 되죠. 사무라이 개미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약탈된 곰개미 고치들을 키우고 보살피는 것은 기존의 왕국에 있던 곰개미들입니다. 곰개미들은 새로 태어난 어린 곰개미들을 먹이고 보살펴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키워냅니다. 납치당해 온 것을 모른 채 왕국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